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1편 바다에서 온 물음. 대천항의 오후는 언제나 짠내와 함께 찾아온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선들이 내뿜는 디젤 엔진 소리가 어우러져 서해에서는 제법 화려한 어촌의 일상을 만들어낸다. 그 한복판에서 백수정은 오늘도 어머니의 삽시도 횟집을 돕고 있었다. 18살의 수정에게 이곳은 세상의 전부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좁은 울타리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어머니의 일손을 거두느라 더 이상의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움에 대한 갈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 노력했다. 특히 수정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해질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난 후 해안가의 바위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작은 어촌을 벗어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 수정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5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였다. 실례합니다. 자리가 있나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70대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었다. 희끗희끗한 수염에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다처럼 깊고 푸른 눈동자였다. 그는 약간 어눌하지만 정확한 한국어로 말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수정은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등석이었다. 남성은 자리에 앉자마자 창밖의 바다를 한참 바라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제가 태어난 곳과 매우 닮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에게해 연안의 작은 도시에서 말이에요. 수정은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다. 관광으로 오신 건가요? 그런 셈이지요. 하지만 단순한 관광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를 찾아온 것 같달까요? 그는 창밖 바다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수정은 그의 말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손님의 주문을 받기 위해 다시 메뉴에 집중했다. 오늘 들어온 광어가 아주 싱싱해요. 광어회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걸로 하죠.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하려던 수정에게 남성이 다시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백수정입니다. 수정. 물수의 말글정이군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저는 탈레스입니다. 탈레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맞다. 예전에 교육방송에서 본 철학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대충 흘려들었던 터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광어회가 나오자 탈레스는 투명한 생선살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수정에게 물었다. 이 아름다운 생선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바다에서 잡아온 거예요. 새벽에 우리 배가 가져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바다에서. 탈레스는 생선을 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이 생선의 근원은 바다이고 바다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수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글쎄요. 바다의 근원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물입니다. 탈레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바다의 근원은 물이고 이 생선도 물에서 태어나 물로 자란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근원은 물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물이라고요? 탈레스는 광어회를 한 점 더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2600년 전 제가 처음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마찬가지죠. 수정은 흥미가 생겨서 다른 테이블 정리를 잠시 멈추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탈레스가 계속했다. 모든 고체는 녹으면 액체가 되고 모든 액체는 증발하면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물이 있어요. 땅도 물에서 나왔고 공기도 물의 변형이며 불조차도 물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물은 정반대 같은데요.
탈레스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반대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불이 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기죠. 그리고 공기 속에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료, 나무든 기름이든 그 안에는 물이 들어 있어요. 물 없이는 생명이 없고 생명 없이는 연료도 없습니다. 수정은 서양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여태까지 생각은 다양하게 많이 해봤지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만드시는 된장찌개도 물이 근원인 건가요? 물론입니다. 탈레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된장은 콩에서 나왔고 콩은 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찌개의 국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된장을 끓이는 불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모두 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정은 신기했다.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이나 금속 같은 것들도 물에서 나온 건가요? 훌륭한 질문이군요. 탈레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를 상상해보세요. 뜨거운 수증기와 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식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했을 것입니다. 바위도 금속도 그 시작은 원시의 물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어요. 수정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 바다가 단순히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귀착점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탈레스가 웃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의 차이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돌과 물이 다르고 불과 공기가 다르다는 것만 봐요. 하지만 철학자는 그 차이 너머에 있는 공통점을, 통일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철학자. 네, 저는 철학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철학자였다고 해야겠네요. 탈레스가 약간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철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수정은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럼 탈레스 선생님께서는 원래 유명한 철학자신가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손을 흔들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입니다. 식당에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정은 아쉬웠지만 일을 해야 했다. 죄송해요, 손님들이 오셔서. 물론이죠. 일하세요. 탈레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수정 양 혹시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저는 당분간 이 근처에 머물 예정입니다. 어디 계시는데요? 해안도로 끝자락에 있는 작은 펜션이에요. 바다마을 펜션이라고 하더군요. 탈레스가 떠난 후에도 수정의 머릿속에는 그의 말들이 맴돌았다.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렇게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강한 울림을 주는 것일까?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바위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는 수정의 시선은 전과 달랐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달빛도 바다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다. 달 자체도 물과 관련이 있을까?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달 말이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 바람 속에도 수증기가 있다고 탈레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도, 내 몸을 식히고 있는 이 바람도 모두 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수정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몸도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결국 물의 한 형태인 것일까?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모두 물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에게는 전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신비롭고 경이로웠다. 마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은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시간을 내서 탈레스를 찾아가 보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바다가 육지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가는 소리. 마치 거대한 호흡 같았다. 세상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호흡의 근원에는 물이 있었다. 수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짠 바다 내음이 폐 속 깊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도 이 거대한 물의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렵거나 외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정은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탈레스와의 대화가, 그리고 물에 대한 더 깊은 탐구가 기다려졌다. 그날 밤 꿈속에서 수정은 바다 위를 걸었다. 물 위를 걸으면서도 전혀 무겁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물이었기 때문이다.